안녕하세요, 작가 반지상입니다. 네. 어제 말씀드렸던 거랑 조금 이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제 특수물건을 했던 그 경험을 한번 말씀드리려고. 어떤 거였냐면 법정지상권, 사실 이게 초보나 하기 좀 어려운 것 같고, 특히 이게 대출도 그렇고 이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기본 1년 2년은 갖고 가야 되는 물건이어서, 어쨌든 저는 회사가 가장 중요한데, 저는 그 회사 일 에너지를 그렇게 다른 데 쓰고 싶은 생각이 없었거든요. 왜냐면 가장 중요한 건 저희 회사잖아요. 근데 주랑 부가 바뀌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회사 일 하고 있는데 계속 경매 어떻게 할까 고민이 되고, 막 그 법정 싸움까지 가면은 이게 저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특수물건은 안 하는데, 회사 다니면서 할 물건은 조금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 어쨌든 그것도 대출에 좀 불리한 부분이 있어서 내 돈이 많이 못 끼거든요. 그리고 제 특수물건을 한번 해봤던 게 뭐였냐면, 제가 가장임차인을 찾았어요. 이걸 쉽게 좀 설명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1억 5천짜리 물건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전세가 1억짜리 세입자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세입자를 내가 인수해야 된다는 거예요. 1억 5천 정도 시세에 형성된 빌라라고 했을 때 전세가 1억의 세입자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세입자가 배당 신청을 안 해서 그 1억을 내가 인수해야 되는 거죠. 만약에 이 사람이 배당 신청을 했으면 1억을 배당을 받아가는 건데, 배당 신청을 안 했으면 내가 낙찰자가 따로 돈을 물어줘야 되거든요. 그럼 보통 얼마를 쓰겠어요? 만약에 이 사람이 내가 인수해야 되지 않아도 되는 사람, 이 세입자를 내가 인수하지 않아도 되면 내가 쓰는 가격은 1억 5천 선에 쓰겠죠. 이 사람을 인수해야 된다 하면은 1억 인수해야 될 거를 빼고 5천만 원을 쓸 거예요. 근데 가장임차인이라는 거는 임대차 관계가 없는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에요. 그래서 내가 인수를 해야 되는 건데, 이게 만약에 가짜란 거를 내가 알게 되면 진짜면은 5천을 써야 되고, 배당 받는 사람이면 1억 5천을 써야 되는 거죠. 근데 그 1억을 내가 인수하냐 마냐, 그것 때문에 입찰 가격이 달라지는 거죠. 그 사람이 인수해야 되는 거면 저는 5천만 원을 쓰고 1억을 따로 이 사람한테 줘야 되니까. 근데 이 사람이 만약에 가짜라면 가짜인 거를 제가 알아냈어요. 예를 들어 그러면 저는 한 6천만 원 7천만 원을 써도 상관이 없는 거죠. 1억을 내가 안 물어줘도 되는 거니까. 근데 사람들은 1억을 물어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5천을 생각할 거잖아요. 그러면 저는 낙찰 확률이 높아지겠죠. 그래서 이런 물건을 제가 찾아냈어요. 그 채권자를 제가 찾아갔거든요. 등기부 등본을 보면 그 채권자 주소가 다 나와 있거든요. 대부분 은행인데, 은행에서는 조금 잘 안 알려줘요. 그 채무자 정보, 개인정보 위배된다고. 저 왜 자꾸 안 알려주는지, 걔네 자기도 손해보는 짓을 왜 안 하는지, 왜 안 알려주는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 그 근저당권자가 개인이었어요. 그래서 개인 주소가 나와 있어서 그걸 제가 찾아갔거든요. 그래서 또 잘하는 거짓말을 했죠. 내가 사실은 경매회사에 다니고 경매회사 직원인데 너를 좀 도와주겠다. 이 사람은 가짜 세입자이지 않냐. 그랬더니 그 채권자께서, 근저당권자 그분께서 그 무상 거주 확인서를 저한테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명백히 가짜다라는 서류를 저한테 주셨거든요. 그러면은 그때 저도 처음 해보고 이러니까 기분이 너무 좋았거든요. 왜냐면 그러면 남들이 5천까지 떨어질 때까지 사람들은 기다려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 물건인데, 저는 남들보다 5천까지 기다리지 않아도 되는 거잖아요. 그 1억 세입자를 제가 인수하지 않아도 된다는 확인서를 받은 거잖아요. 이 사람은 가짜다. 임대차 계약이 된 사람이 아니다. 무상 거주를 하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된 거니까. 그래서 제가 너무 기분이 좋아서 그 당일에 입찰장에 간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거의 제 물건이거든요. 정확히 지금 기억은 안 나는데, 욕심을 많이 부리지 않고 예를 들어 한 1억 정도의 제가 입찰가를 쓴 것 같아요. 그랬더니 그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 1억 정도 썼어요. 원래 남들은 5천까지도 들어오지 못하는 물건이에요. 근데 저는 1억 정도를 쓴 거니까
이거는 거의 뭐 제 물건이에요. 제가 무상거주 확인서를 받는 순간 이거는 완전 제 물건이 된 거거든요. 저는 당연히 100% 내가 될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낙찰이 시세대로 그냥 갖고 갔어요. 그러니까 항상 저는 그 한 번의 사례를 갖고 무조건 이렇게 된다 라고 하는 건 당연히 아니에요. 조금 무리가 있겠죠. 한 사례를 갖고 전체를 판단한다는 게. 근데 이 지난 과거 데이터를 검색해 보시면 그 특수 물건도 그렇게 싸게 갖고 가는 게 사실 많지 않아요. 근데 저는 어쨌든 그 아까 말씀드린 그 위장인 차인을 뭐 찾아낸 거잖아요. 거기에 사실 시간과 이 에너지를 굉장히 많이 썼어요. 근데 그게 안 됐다고 그게 떨어지는 순간 기운이 엄청 빠지는 거예요. 나는 이거 하나 물건만 보고 당연히 달려가는 건 아니지만 의욕이 안 나는 거죠. 이렇게 그게 또 집에서 되게 먼 지역에 있는 부동산이어서 이거 왔다 갔다 하는 시간도 그렇고, 저는 회사 다니면서 또 중간중간 알아봐야 되니까 에너지를 되게 많이 쓴 거죠. 그러니까 이게 답이 없다는 얘기는 당연히 아니에요. 근데 회사 다니면서 내가 주업을 갖고 있으면서 할 거는 조금 아니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이 특수 물건은 공부하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또 생각보다. 그리고 그분들은 다 이런 물건만 찾아다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 좀 고수라고 하는 분들이 그걸 하는 건데, 그 고수분들도 너무 많아요.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그 특수 물건, 그리고 내가 고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그 에너지도 되게 많이 든다는 측면이 있어서 사실 저는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저처럼 맨날 입찰하는 게 확률은 당연히 높겠죠. 일반 물건보다는. 근데 하나 물건을 보는데 훨씬 오래 걸려요. 조사할 것도 당연히 많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사례는 어쩌면 쉽게 되게 풀렸던 것 같고, 그 무상거주 확인서를 받은 사람이 저뿐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물어보지는 못했지만 그 확인서를 다른 사람에도 그 채권자가 줬으니까 다른 사람도 비싸게 시세대로 받아갔겠죠. 그러니까 그런 싸게 사고 하는 것보다 저는 어쨌든 회사를 다니면서 할 수 있는 물건을 고민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특수 물건보다는 일반 물건에서도 제일 쉬운 물건 위주로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대신 입찰하는 양을 조금 늘리는 거죠. 그러면 계속 두드리다 보면 또 운 좋게 하나 최저가 낙찰 받을 수 있는 경우가 간혹 생기니까 어쨌든 그 에너지를 조금 덜 쓸 수 있는 방향으로, 회사를 다니면서 내가 신경을 좀 덜 쓸 수 있는 방향으로 움직이는 거를 사실 고민을 많이 해요. 지금에서야 어쩌면 지금 상황에서는 제가 특수 물건을 조금 공부하고 더 알아보고 하면은 또 다른 생각이 들 수도 있겠는데, 저는 어쨌든 제가 했던 거를 제 그리고 수업 들으신 분들이나 아니면 여기 시청자분들한테 조금씩 알려드리는 거니까, 굳이 특수 물건을 저는 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이미 특수 물건은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싸게 사기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충분히 그 가장 쉬운 물건에서도 그냥 세입자, 그냥 일반적인 배당 다 받아가는 세입자 안에서도 분명히 기회를 저는 찾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근데 그게 분명히 아파트에서는 거의 불가능하고, 제가 생각할 때 아파트는 거의 싸게 사기가 힘들어요. 지금 부동산 대책, 이렇게 강력한 대책이 대출 규제가 나왔는데도 서울은 100% 넘어가서 낙찰을 받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게 당연히 확률은 지상층은 조금 상대적으로 좀 덜 하겠죠. 낙찰 받을 수 있는 확률이 싸게 받을 수 있는 확률이 아파트보다는 조금 더 상대적으로 쉽겠죠. 근데 지상층도 쉽지는 않아요. 그리고 또 반지하는 지상층보다 상대적으로 조금 더 쉽겠죠. 싸게 낙찰 받을 수 있는 확률이. 그래서 제가 반지하를 하는 것 뿐이에요. 그리고 저는 어쨌든 시세 차익을 노리는 입장에서 접근하는 게 아니니까, 그냥 수익률만 된다면 그 가격으로 입찰을 하는 거여서
어쨌든 회사를 다니면서 할 수 있는 물건에서 그 특수 물건은 저랑 맞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은 뭐 특수 물건에 대해서 제 생각을 조금 말씀드렸고요. 또 내일 영상에서 더 좋은 뭐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